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엘리트층의 일단 탈북 소식이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계 내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환 전문 기자와 북한 인사들의 일단 탈북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는 북한군 대좌가 탈북을 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장교 지금 보면은 장성급 인사가 지금 제3국 탈북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요. 일단은 평양에서 빠져나온 건 맞고요. 장성급인지 아니면 대좌급과 북한군의 계급 체계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데 네. 우리의 대령급랑은 대좌 있고 북한은 이제 우리의 완스타 준장을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런 게 있는데 그 부근에 있는 계급 순위 인사는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이 관련 소식을 좀 취재를 했는데 어떤 한 인사가 굉장히 표현을 그대로 하면요. 큰 물건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베이징이나 혹시 어디 있는데 평양을 빠져나온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행을 택할지 아니면 제3국을 하면 과거에 고위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미국 정보당국도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희망지를 미국으로 택할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3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3국이 아무래도 그 본인이 고위급 인사니까 국내 언론 매체들을 바뀌었죠. 얼마 전에 민변이 북한의 친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여종업원들 그 인신 보호구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본인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택할지.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한중 관계가 이제 사드 이후에 약간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이 인사를 놔줘야 되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이제 북해안에서 탈북을 했지만은 중국이 사실상 이 중국 내 국내 한국 공간에 사실상 억류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붙들어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신속히 한국행을 택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국으로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이건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이제 탈북자 소식이 있는데요. 수학 영재인 10대 소년이 탈북을 신청하고 지금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위층 인사의 자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고위층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변 때문에 그 부모님이 교육계 인사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소년인데 이 북한도 우리 국내 이 과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라든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늘 참가를 합니다. 북한도 역시 늘 참가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이 학생인 같은 경우 두 번째 벌써 참가를 했고 홍콩 과기대에서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다 그러죠. 그런데 15일 날 당일 날 기숙사로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이 보이질 않는데 아무래도 15일이 주말 휴일이었는데 홍콩 시내를 배회하다가 그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 역시 이 중국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홍콩이 별도의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홍콩 정부가 그대로 해서 과거에 과학자 일행도 그냥 한국행을 택한 적도 있었거든요. 97년 12월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외교안보 문제는 베이징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좀 오랜 일설에는 학생 혼자가 아니라 또 한 두세 명이 동조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나머지 올림피아드 참가했던 학생들은 평양으로 되돌아간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이 또 해외에서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유경식당 종업원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했다. 소식통이 이런 소식도 전해 그렇죠. 왔다고요. 그 역시 4월이었는데 이미 5월 초에 평양의 강건 그 종합학교 그 운동장에서 여기서 과거에 재작년에 현영철 처형할 때도 고사포로 처형을 했을 때도 같은 장소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처형 형식이 고사포였는지 어쨌든 공포 정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가족들도 보이고 보위부 인사라든 게 어떤 쉽게 말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책임을 물어서
공개 처형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 네. 그러면 그 귀순한 그 식당 직원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본적으로 탈북에서 알려지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교화소, 우리로 네. 말하면 수용소라는 데로 일단 수용을 시키죠. 그래서 이 묘양산이나 북한에 이런 교화소가 한 17곳이 있는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 네. 이런데 일단은 다 수용이 됐다. 쉽게 말해서 숙청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중 접경 지역에는 북한군 탈영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기 강도를 벌이다가 중국 측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이게 종종 빚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지난 28일 새벽에 아마 이미 탈영을 했던 예. 북한군 국경을 경배하는 5명의 병사들이 이 장백현, 우리 조선족 자치지역인데 백두산 인근이죠. 여기에서 그 중국 공안과 총격전까지 벌이고 이래가지고 일부는 도주를 하고 일부는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한 명이 탈영을 해서 중국 사람 4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요 범행이 벌어진 데가 해산진 그 근처인데, 해산진이 일종의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인데다가 북중국의 강폭이 개천 하나 사이. 아, 좁군요. 굉장히 가깝군요. 개천 하나, 실개천 하나 사이인데 네. 우리처럼 중국의 국경 개념이 우리 저기 휴전선처럼 철책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사실 명목상, 그리고 북중은 사실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국경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네. 혈맹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쪽에서 탈북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 국경을 쓰는 북한군들의 보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강 건너, 개천 건너 중국은 굉장히 잘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너가서 이런 그 일탈 행위를 많이 하는 거로 전해지고 있죠. 자, 북한 군인들의 탈영 말고도 지금 잇따라서 엘리트층에서 탈북 또 망명 신청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김정은 체제의 불안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 징후는 맞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체제 들어가서 초기부터 고모부인 장성택이 청와서 공포 정치를 극대화했지 않습니까? 네. 극대화했는데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죠. 고위 엘리트층이 이탈을 하는 거죠. 이탈을 하니까 다시 더 강화된 공포 정치를 다니는 거죠. 이런 것이 네.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데, 북한 내부에는 이른바 저항 세력,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시민사회 형성이나 이런 개념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런데 외부 세계를 잘 아는 인사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형태로 탈북을 해서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그래서 7월 말 현재 탈북자가 한 2만 9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2만 9천여 명. 그중에 한 70%가 여성이란데 주변에 봐도 사실은 언론 보도하는데 실제 한국에 와서 고위층들은 거금을 가지고 탈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뺏질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를 사갖고 다니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돈으로 사고, 아파트도 10억대 여기 서울 어디에다 이 주변에 사가지고 이렇게 예. 부유하게 중상처럼 지낸 친구들도 예. 지금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로버트 콜린스라는 학자 이러면 북한 붕괴 7단계로는 5단계를 지났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북한 급변 사태로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북한이 이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그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회가 약간 좀 불안한 붕괴되는 모습을 모습을 그대로 좀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주환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